이거 동의하시면 1편은 서론이고요. 원래는 여기 그 정책을 해야 되는데 정책이 우리 2차 선택 과목이죠. 1행 같은 경우에는 2차 선택 과목인데 그러니까 보통 여기서 나와버리면 2차 선택에서 정책학 한 분하고 안 한 분하고 약간 형평성 시비가 걸릴 수 있잖아요. 그래서 2015년 정도까지는 정말 잘 지켜졌는데 갑자기 2015년 이후에 이상한 문제가 두 문제 나오는 바람에 강사라서 강의하기 엄청 힘들어졌어요. 특히나 올해 입법고시는 정말 선생님들 대책 없이 내시던데 문재인 대통령이 지방분권을 하도 얘기를 하니까 지방분권이 시험이 나왔거든요. 우리 아시죠? 2차 선택 과목에 정부체계론하고 정책학하고 조사방법론하고 지방행정이 있는데 조사방법론은 기초과목이고 기초학문이라서 이런 데 놓을 이유가 전혀 없어요. 근데 요 세 개가 겹치기 때문에 요즘에는 뭐 저도 지금 고민이 많습니다. 그래서 실전중심 체계에 조금 넣어놨긴 넣어놨는데 원래는 제 사견으로는 저게 안 나오는 게 맞아요. 근데 굳이 따지면 안 나오는 게 의미가 나와도 아무 우리가 시비를 걸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시험 과목에 행정학 해놓고 그래서 예를 들면 정책학 제외, 조방 제외 이렇게 안 써놓으면 이게 다 놓을 수 있다고 봐야 되니까 그래서 공부하기에 여러분들이 조금 힘들어졌는데 전통적인 관습을 따르자면 그래서 빼버리고 조직, 인사, 재무, 공공 서비스 맞죠? 이거 순서되죠? 그러니까 뭐 특별하게 안 틀려요. 이 선생님 됐죠? 조직, 인사, 재무가 행정학에서 60%에서 70%입니다. 이 말은 수험식으로 해석을 하면 최소 2문제에서 최대 3문제가 나온다는 거죠. 그러니까 요걸 많이 하면 돼요. 수험식으로 얘기하면. 자, 수험은 뭐라고요? 전략. 그저 열심히 많이 보면 좋은 게 아니고 조금 전략적인 마인드를 보여주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출문제를 열심히 보는 거죠. 그럼 이제 서론 다시 갑시다. 일단은 당연히 그러면 환경 변화를 봐야 되고요. 국정 운영, 또 정부 운영. 요즘에는 정부라는 단어보다는 조금 더 상위 개념인 행정학 기초 좀 알고 있죠? 거버넌스라는 맥락에서는 이 정부라고 얘기하면 요거는 내부의 문제도 사실상 그죠? 조직을 설계하고 사람을 뽑고 재무, 예산을 쓰는 거는 내부의 문제니까 옛날에는 내부 관리라고 해서 보통 그러면 정부 활동이라고 얘기했는데 요즘에는 공론조사와 같이 국정 운영에 포인트를 많이 두기 때문에 요즘에는 요 용어보다는 요 용어를 쓰는 게 일반적이긴 해요. 그 대신에 아직까지 학문적으로 이렇게까지 아직 안 들어왔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실제로 식사하시고 심심하면 그냥 아이스크림 먹는 것도 좋은데 요 근처에 서점 많죠? 서점에 가서 이렇게 행정학 책이나 여러분 모심책 목차만 한번 보시면 국정운영론이라고 쓴 책은 아직까지 없거든요. 여전히 정부 운영이라는 표현을 많이 씁니다. 그래서 요게 접근 방법이죠. 자, 기초 개념이 있다고 말하고 얘기해 보겠습니다. NPM은 행정을 이렇게 운영해야 된다는 당위적인 주장을 여파하고 있죠. 그러면 정부 운영을 이렇게 해야 되니까 국정 운영을 이렇게 해야 된다는 것이죠. 자, 지금 우리는 정부 실패 시대에 살고 있기 때문에 시험은 요 4개밖에 안 나와요. NPM, 그 다음에 협력 가버넌스, MPS, 포스트 NPM, 요 4개밖에 안 나옵니다. 그죠? 그리고 앞에 있는 뭐 과학적 관리법 이런 것들은 객관식 할 때만 하는 거고 그냥 한번 듣고 넘어가는 거고요. 요 4개 위주로 보면 되겠습니다. 자, 서론은 끝났죠? 1페이지 봅시다. 1절 행정 2항 행정환경. 행정환경. 이게 왜 중요한지 아시겠죠? 진짜 중요해요, 이거. 자, 이제 중요하면 암기해야 되거든요. 정세민지 포다.
자, 이제 두 문자 암기법을 싫어하는 분은 어쩔 수 없는데 조금 효율적으로 암기하려면 무슨 암기가 필요하다고요? 두 문자 암기가 필요합니다. 참고로 그냥 강사 생활 18년째인데 여러분이 저를 믿는다면 제가 두 문자 암기법을 만들어 놓은 것들은 다 중요한 거예요. 다 답안지에 써야 된다고요. 정세민지보다는 조직이 놓든 인사가 놓든 재무가 놓든 다 써야 되거든. 왜 조직이 변화해야 되고 왜 인사가 변화해야 되고 왜 재무행정이 변화해야 됩니까? 자, 정보화, 세계화, 민주화, 지방화, 포스트 모던, 다문화주의 또는 다양성 사회입니다. 자, 정세민지포다. I say 정세민지포다. You say 정세민지포다. Say yo. 한번 합시다, 우리. 그죠? 좀. 어제 손흥민 선수하고 이성훈 선수 서로 확 봉하면서 I say 면제, you say 면제. 그렇게 하는 것 같던데. 그래서 둘이가 더 격하게 이렇게 봉하던데, 그죠? 좀 아쉬웠어요. 손흥민 선수가 김학범 감독을 끌어안으면서 약간 머리가 올라가셨잖아요. 거기에다가 키스를 한번 했어야지 진짜 역대급 명짤이 만들어질 수 있었는데 손흥민 선수는 아직까지 그렇게까지 유머 감각이 뛰어나지는 않더라고요. 됐습니다. 여러분들이 속으로 웅문웅문 하셔야 돼요. 정세민지포다. 이건 무조건 해야 되죠. 이보다 더 좋은 거는 밑에 있는 삭제했는지 모르겠네요. 저조고양이죠. 저조고양. 없네요. 보통 선생님들 책에는 여기 많습니다. 자, 한국 사회를 규정하는 4가지 흐름. 한마디. 저성장이면 이거 뭐겠어요? 맞았어요. 저출산. 올해 35하면 무너지고 있죠? 고령화. 여러분들이 만들어낸 거. 헬조선, 수저논쟁, 양극화죠. 요렇게 쓰는 것보다 요렇게 쓰는 게 좀 더 현실감 있는 답안이죠. 사실 여러분들이 정보화나 4차 산업혁명 이렇게 막 떠들어 봐도 아직까지는 좀 먼 나라 얘기잖아요, 사실. 근데 저성장, 저출산, 고령화, 양극화는 조금 여러분 현실에 맞습니다. 요게 이제 요 경우에는 재무는 요거하고 요렇게 결합시키면 그냥 깔끔하게 재정개혁의 방향이 나오죠. 자, 보세요. 저성장인데 고령화예요. 무슨 말입니까? 성장이 떨어지면 세입이 많아져요, 적어져요? 적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들어올 돈은 적어지는데 고령화, 저출산이 되니까 사회 서비스 지출이 많아져야 되죠.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뭐라고요? 아껴 쓰고 전략해야 된다. 깔끔하죠. 다시 왜 예산을 아껴 쓰고 전략해야 될까요? 그냥 뭐 선생님들이 그렇게 얘기했으니까. 그러면 안 되고 저성장으로 인한 세입의 감소와 저출산과 고령화로 인한 세출 증가 요구는 결국 재정개혁의 어떤 방향을 원하고 있다? 아껴 쓰고 전략하고 더 효율적으로 사용해야 되는 것을 원하고 있다는 거죠. 됐습니다. 좀 외우기 편하죠. 저는 그냥 저만 편한지 모르겠는데 나중에 수업을 들으시면 요 암기 노트가 한 60페이지 정도 있는데요. 그것만 열심히 외우면 답안 쓰는데 좀 쉬워요. 갑시다. 정세민지포다 저조고양. 다시 정세민지포다 저조고양. 정세민지포다 저조고양. 정보화, 세계화, 민주화, 지방화, 포스트 모던 다문화주의가 됨으로써 정부 운영이 바뀌어야 된다는 얘기가 나와 있고 2편으로 바로 가겠습니다. 2절. 2절에는 행정학의 역사고 행정학의 접근 방법이고 행정 이론이고 행정 모형이고 국정 운영론이죠. 이해되죠? 다시 역사라는 거는 여러분 이게 같은 말이죠, 여러분. 행정학이 역사적으로 이렇게 전개되었다는 거는 학이니까 이론, 모형이 조사방법론에서는 요게 구분하는데 그냥 우리는 쉽게 씁시다. 같은 말이에요. 모형, 접근법, 접근 방법, 견해 이런 거 다 같은 말입니다. 그죠? 그래서 행정학이니까 이런 모형이나 이론이 어느 시대적인 측면에서 변해왔느냐 문제고 다시 수험으로 가면 1970년대 즉 정부 실패 이전의 거는 여러분 아버님이나 60년대 50년대 가면 여러분 할아버지나 그죠? 그 어제는 없었으니까 정조 할아버지 정도가 시험 볼 때 나왔겠죠. 자자자자. 그러니까 전략은 강약 조절이에요. 지금은 뭐가 논다고 우리는 지금 어느 시대에 살고 있습니까? 정부 실패 시대에 살고 있으니까
이 앞에 거는요, 그냥 뭐 이름이나 그냥 느낌? 자, 과학적 관리법 한번 들어봤어요? 됐어요. 그럼 충분한 거야. 느낌적인 느낌 있죠? 시험 안 나와요. 안 나온다고. 안 나온다고. 이런 그냥, 이런 거는 그냥 어떻게 해요? 눈팅. 아시죠? 눈팅? 쭉 그냥 눈으로 쭉 보는 거 이렇게. 스캔. 여기는 그냥 있는 것만 알면 되고, 요 이후에 나오는 거, 방금 했잖아요. 요 4개. 요 4개는 빡빡하게 이어야 된다고요. NPM, 숨도 안 쉬고, 시장 관리주의, 뉴가버넌스, 단해신, 이렇게 딱딱 핵심 키워드가 나와줘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접근 방법 밑에 보면 70년대 이전하고 70년대 이후로 쭉 제가 구분해 놓은 이유를 아시겠죠? 70년대 이전은 그냥 퉁치자는 얘기야. 3순환 정도 가면 아예 안 해요, 이런 거는. 그죠? 1순환 정도까지만 해요. 그래도 한두 번씩. 자, 그래서 공공선택론 기출, 신제도주의 2번 나왔죠. 신공관리론 8번 나왔고요. 협력가버넌스도 4번 나왔죠. 사회자본이 직접 안 나왔고요. 시민참여 오래 나왔고요. 공공갈등관리 4번 나왔고, MPS 나왔죠. 탈신공관리 아직 안 나왔죠? 방금 제가 했던 것처럼 이 정도는 아니더라도 여러분들이, 자, 다시 여기 기출과 미기출을 구분해야 돼요. 2가지 원칙이 있는데요. 일단은 요거는 1순환 때까지는 사실은 말은 하는데 하지 말라고 말은 안 하거든요. 여러분 선택의 문제입니다. 요거 촬영하는 거 꺼지면 제가 말씀드리겠는데, 반복 출제는 연속으로 반복 출제하는 경우는 딱 한 번밖에 없어요. 그것도 95년, 96년. 이때는 이유가 있죠. 정치적 중립. 우리나라에서 30년 만에 지방자치단체장 선거를 했거든요. 그럼 공무원들이 줄대기 하겠죠, 이렇게. 그것 때문에 나왔고, 그 이유는 한 번도 안 나왔고요. 반복 출제가 가장 빠른 경우는 5년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걸, 선택은 여러분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올해 나왔잖아요. 그럼 내년에 안 나올 확률은 거의 99%죠. 그래서 한 2년 정도까지는 안전하게 보고, 한 3년 정도 지나면 혹시나 모르니까 이렇게 보는 거니까. 그 다음에 외신은 2003년까지 행정을 보다가 안 보니까 이제 그 큰 의미는 없고요. 입시. 이런 문제 있죠. 입시에 나왔는데 행시에는 안 나온 문제. 이런 거는 뭐 특기급이죠. 이미 이 문제는 행시 문제 풀에 들어가 있다는 얘기죠. 언제든지 놓을 수 있는 거니까. 그리고 최근에 나온 거 위주로. 최근에 나온 거 위주로. 이 2가지 원칙만 여러분이 생각하면 여러분들이 출제 가능한 주제가요. 보통 제가 진짜 위험 회피적으로 뽑으면 한 80개거든요. 근데 저 2개를 그냥 과감하게 적용하면 한 30개 정도밖에 안 돼요. 물론 선택은 여러분의 몫이라는 거 저는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